자, 우리 다 함께 하나, 둘, 셋 외쳐 보면서 문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빈 공터가 많았어요. 다 거기서 친구들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랬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갖고 싶은 마음 몰라.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10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다음 주가 꼭 1주년이 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 120년 동안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없었던 용산기지 일부가 보신 것처럼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축사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자, 어린이들. 예, 앞으로 화면도 만나볼 테지만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용산역과 신용산역 주변에 있는 이 용산 어린이 정원, 뭐 도서관도 있고 스포츠센터, 야구장, 축구장도 있고 크게 잔디마장도 있고 이거를 일단 중심을 어린이로 두고 그 정부가 꾸민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저 지역을 차로 이렇게 타고 지나가면 도대체 저 안에는 무엇일까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들어가 볼 수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미군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높은 담벼락에 가려져서 저 안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예. 그러니까 용산에 이제 미군기지가 이제 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저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순차적으로 이제 반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90만 평 전체 중에서 이제 9만 평 정도가 이번에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일단 일부만 넘어온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저기 예. 예전에 뭐 미군 숙소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던 곳인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이 개방이 됐는데, 특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이전되면서 토양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서울시나 이쪽에서 이 토양을 전체 한 15cm 정도 흙을 다 덮었어요. 덮어서 여러 가지 어떤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들을 좀 씻어내면서 이번에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공원으로, 특히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용산 이 대통령실로 옮기면서 이 앞에 있는 지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특히 예. 어린이들에게 좀 이 서울 지역에서 놀만한 지역이 없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지역을 특별히 어린이 공원으로 일단 지정을 해서 일단 오늘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시민들이 다녔던 용산역과 신용산역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출입구가 됐습니다. 이 어린이 정원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볼거리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 준비를 해놨고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다음 화면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제가 한국인이지만 한국 땅이지만 한국인들이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120년 만에 공개가 됐고, 사실 여기 보면 1904년에 일본 군이 주둔했다가 이걸 광복 이후에 미군 기지를 활용했고, 반환 합의부터 이 반환 절차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네, 지금 도표에 나와 있지만요. 이제 그 1904년 이후에는 그 일본군이 주둔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광복이 돼서는 또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근이 어렵죠. 그런데 보세요. 반환 합의를 2003년에 했는데 그동안 이제 합의 절차만 지금 봐도 한 20년이 지금 넘게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용산 시대를 약속하고
또 이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절차가 더 빨리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뭐 오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제가 되는 그곳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린이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다 정부에서 점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하시는 것만큼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심하시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서울에서요 저만한 정도의 어린이 공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참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한 게 왼쪽이 과거 이제 용산 미군기지 시절 멀리서 촬영했던 저 모습이고 잠깐 화면을 좀 볼까요? 당시에는 그 미군들의 숙소 그리고 이렇게 그 낮은 과거 이제 1960년대에 그 미국 마을을 연상케 하는 저런 건물들만 있었고 관리가 좀 안 된 측면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벤치도 있고요.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잔디 광장으로 좀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거에 여기 보시면 장군 숙소 지역은 편의 공간으로 좀 바뀌었고요. 7만 제곱미터의 잔디 마당이 좀 쭉 깔려 있고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까지 즐길 수 있는 야구장과 축구장까지 어린이 정원에 만들어 놨다. 이 용산 어린이 정원은 윤 대통령이 용산 시대 1호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 미국의 백악관처럼 이 주변을 꾸며보고 싶다고도 했었습니다. I love the fact that the White House is right surrounded by all the people because the White House belongs to the people. The president is only a temporary resident. Very good education, yes, yes. It teaches the children when they're young about our history and gives them a sense of our freedoms that we have now.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요 청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백악관 같이 낮은 그 담을 설치하고 펜스죠.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뭐 공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데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당시 당선인 시절에도 저 구상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었는데 여기 미국 백악관 사진이에요. 실제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전 세계인 어느 누구나가 이 철제 담장 밖에서 백악관의 저 구조를 바라볼 수 있어요. 매우 가깝게 돼 있고 일부 공간도 시민들에게 개방이 돼 있는데 일단 용산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도 그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개방된 공원 부지에 전망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대통령실 건물까지 불과 300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가 백악관 못지않게 훨씬 더 시민들과 대통령실이 가까워진 거죠. 그러면 뭐 어린이 전용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뛰어놀기도 하겠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어린아이들이 기념일이나 휴일에 부모님 손잡고 용산공원 와서 잔디밭에서 뛰기도 하고 야 저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는구나 보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도 블레어 하우스 주변 산책한 것처럼 평소 산책을 굉장히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개방된 공원에서 이 점심 이후에 뭐 알리지 않고 산책하다가 우리 국민들이나 어린이들 만나서 이 대화하게 되는 그런 깜짝 이벤트나 해프닝 같은 경우도 점점 더 많이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시민의 공원으로 돌아갔고 서울이 이 선진국의 대도시나 수도 중에서는 특히 공원이나 녹지가 부족하다는 이런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곳이었는데 용산공원도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한껏 개방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야당도 이견을 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영상 좀 위에서 아마 드론으로 촬영한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면 실제로 지금 이제 개방된 이 어린이 정원 저 도로 옆이 쭉 보시면 저 잔디밭을 건너서 저기
지금 보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거든요. 뭐 직선 거리로는 불과 뭐 한 300m 정도 거리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도 직접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뭐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좀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좀 미국 백악관과 좀 비슷하게 꾸며보겠다. 뭐 열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윤 대통령 취지겠죠.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문을 여는, 개장을 하는 개문 퍼포먼스도 했고, 가이드도 좀 자처해서 실제로 어린아이들과 손잡고 좀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는데, 이게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취임 1주년도 7주년이지만 용산 시대 상징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직접 또 행사까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 두 가지 정도 좀 시기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요. 그 1년과 관련해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그것과 관련된 약속들을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는 그런 행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런 이제 황금 열쇠 같은 걸 누르는 저 퍼포먼스인데요. 이걸 눌러서 이제 문이 열리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고, 대통령이 직접 아이들에게 가이드가 되어서 여러 이제 그 어린이 정원의 모습들을 설명해주는 모습들도 보였는데, 본인이 했던 용산시대의 약속들을 지켜나간다는 모습을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측면도 있고, 예. 내일이 또 어린이날입니다. 그렇죠.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정원을 개방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일 비 소식이 좀 있어서 어린이날에 저곳에 어린이들이 가서 놀지는 못하겠지만, 뭐 예. 그게 아니어도 주말이든 언제든 또 어린이들이 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내일 비 많이 온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 의기소침했다는 얘기가 벌써 들려오던데. 예. 하루 전날 뭐 취임 1주년이 이제 다음 주니까 여러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어린이 정원의 개방에 대해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에 맞춰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화면도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이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아주 멋진 공원이고, 그리고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에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물론 그 청와대 영빈관을 윤 대통령도 종종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완전 개방이 된 청와대, 취임에 맞춰 5월 10일에 바로 개방이 됐었고, 작년에 제가 쭉 설명드린 어린이 정원으로 좀 용산 미군 기지가 탈바꿈이 됐다. 오늘로써 좀 뭔가 윤 대통령이 용산 시대에 어느 정도 본인의 공약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거겠죠? 그렇죠.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청와대를 예. 개방 이후에는. 그전에는 가봤는데. 아마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이 용산 이전에 대한 이제 정당성, 또 국민들의 어떤 공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1주년을 맞이해서 좀 국민들에게 뭔가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용산 어린이 공원 개방이 각별히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개방 초기에는 여기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재방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와대 안에 예전에 이제 그 비서관들이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옛날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위험으로 지정이 돼서 이 건물을 이제 그걸 철거하느냐 마느냐 등등 있는데, 저는 이게 마스터 플랜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청와대만큼 이 시내 중심에서 정말 수목이 많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청와대를 그냥 현재 오픈하고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용도로 앞으로 이제 상시적으로 정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특히 이제 광화문 일대에 보면 지금 이제 이건희 미술관이 이제 조만간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또 광화문 일대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예. 그러면 경복궁과 더불어서 이 청와대를 정말 시민들의 휴식의 쉼터, 그리고 어떤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 이런 걸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서 아마 이거는 대통령 이제 임기 중에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국민들이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로 이제 좀 탈바꿈하는 것이 초기 개방 효과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장소로서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졸속 이전이다. 야당 또 일부에서는 본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청와대로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도 지금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와 만찬 가운데 과거 정부가 중국에 얻은 게 뭐가 있냐고 했고 그 만찬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혼밥 얘기가 나왔다고 했었죠. 민주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 찍어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연락도 주시고 저희 먼저 여기도 이 양반이 앞으로 중국 대통령을 출마하려나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면 나라의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혼밥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국익을 훌륭히 지켜낸 대통령과 접대받고 국익 퍼준 대통령 중 국민께서 누구를 지지할지 정녕 모릅니까? 국민은 민의를 외면하고 경제와 민생은 방치하면서 굴종 외교를 일삼는 윤석열 정부의 자화자찬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대북제재 하나 동의하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좀 가까이 가는 정책을 했지만 중국이 이렇게 국빈 방문해놓고도 8기 혼자 밥 먹게 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의 얘기가 국민의 원내 지도부 만찬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밥 먹는 한이 있어도 국익을 훌륭히 지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금 접대받고도 국익 퍼준 윤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아니 뭐 그냥 웃음이 나오죠. 어거지도 저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2017년도 당시에 이 그 중국에 가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혼밥한 사건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무시당하고 온 거거든요. 이런 걸 굴욕 외교라고 하는데 국익을 지켜냈다고 저렇게 어거지 쓰는 건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핵심은 그거 같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외교 정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김정은을 위한 외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중국 바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밥 먹은 거 말고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기자단이 중국의 경호원들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서 제대로 우리 입장을 피력하지도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흥분을 했었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죽창 들자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불안불안하게 만들었고 이런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열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건 딱 이겁니다. 기존 전통적으로 우리의 우방국가 한미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한미일을 강화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당당하게 말해야죠. 북한의 핵을 그러면 중국이 자신 있게 포기시켜 줘라. 그거 포기시키지 못해 놓고서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외교는 저는 교과서에 있는 걸 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는 건 완전히 어거지로 들리기 때문에 외교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치 진영 간에 또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정쟁화가 되는 모습을 또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좀 피로감 있게 보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야당에서는 야당의 입장대로 현 정부의 외교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당연히 견제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현 여권에서는 너무 지난 정부 탓만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이루시고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예.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를 소환해서 그 얘기를 할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이번 그 국빈 방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얼마든지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이 잘 안 되고 국민들께서 공감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다시 소환해서 문재인 정부보단 잘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박수를 쳐주실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